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섣불리 다시 사업을 재개한다면 그 손해라든지 충격은 네. 다시 한번 기업이 다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이렇게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대안이 있는가? 네, 그러면 좀 더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죠. 우리 국내 기업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공동 합작 법인에 대해서 체포, 구금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사건의 어떤 개요를 한 번 더 말씀을 주시죠. 결국에는 이제 불법 취업, 네. 불법 입국 문제를 국토안전부가 이것을 문제시해가지고 사실 그때 수색 영장을 보면은 이 300명이 넘는 한국 근로자를 타겟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4명의 라틴계 취업 비자가 없는 불법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는데 미국에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 이런 불법 이민 단속은 사실 그 장소에 가면은 그게 어떻게 번질지는 모르는 것이죠. 모든 약간이라도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체포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약 30여 명의 한국 근로자분은 그 LG 솔루션과 현대자동차 합작 공장건설에 일하셨던 분은 사실 정당한 취업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지만 체포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비자를 보여달라 그러는데 비자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없다 그러니까 일단 구금 체포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가족들이 그분의 이 정당한 비자를 제시하고 나면은 체포 사유가 없음에서 그분들은 아무런 그 법적인 후과가 없이 다시 미국에서 미국과에 출입할 수 있게 되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B1 비자, 상용 비자라 그러죠. 상용 비즈니스 비자와 에스타, 관광 및 출장 그런 퍼밋, 허가서를 가지고 입국을 해서 그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취업이다. 이민법 위반이다. 그래서 구금이 됐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 이 부분 자체가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전문 인력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거기에 일하신 분들의 그 비자 자체가 정말 취업 비자인지 단기 비자인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의 또 전문 인력의 한국 유입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회사 자체가 향후에 한국과 미국의 비자 협상에서 어떤 뭐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그렇죠. 이제 뭐 이번에 피해를 받은 노동자분들 그리고 기업분들의 이런 고통을 표마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아파트 관리인이 어이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돼. 자전거 여기서 하면 안 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을 때 그건 내가 모르겠고 이런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정치 목표와 아젠다가 서로 충돌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빨리 해야지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계속 기선을 유지할 텐데 미국의 제조업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1945년 때만 해도 전 세계 제조의 45%를 미국이 차지했는데 이제는 10%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생산비가 너무 높고 GDP 대비 미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30%까지 올린다는 것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 제조업 르네상스를 하려면은 숙련된 고도의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네. 없거든요. 없으니까 공장을 외국 기업, 한국 기업들이 지어줄 때 한국 근로자들이 가서 일일이 다 코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우리는 위법 행위가 하나도 없다. 아니 왜 B1 비자로 들어왔으니까 위법 아니냐 하는데 B1 비자가 비즈니스 비자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위법이 아닌 것이 월급이라든지 이런 노동의 대가를 본국 한국 기업에서 받기 때문에 위장 취업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돈 번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에스타도 이게 관광 및 출장 퍼밋입니다. 허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와서 공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코치를 해줄 수는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스타 가지고 들어가서 미국 상대하고 비즈니스 얘기도 하거든요. 계약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앞으로
그 차원에서 우리는 위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미국의 국토안전부는 전혀 다른 법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죠. 위법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질은 주지 않고 다 잘 될 것이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안전할 것이다. 이런 덕담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한국 노동자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편의를 봐주는 이야기를 대통령 선에서나 국무장관 선에서 한다면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지지층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얘기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 간의 예의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국무부에서는 귀국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크리스틴 놈 같은 국토안전부 장관은 이번 행위는 정당했고 앞으로는 더 확실히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서로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지휘자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음이 나오는 거 아니라 서로 소리끼리 충돌하고 불협화음이 나고 있고 거기서 희생되는 게 한국 국민, 기업,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트럼프 2기가 주장하는 게 빅 인 아메리카 해서 미국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북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자금,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그룹이 대략 향후 한 30조 원 정도.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테일러 포함해서 한 50조 원 정도가 추가될 것이고 2차전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또 가장 이제 협력의 부분이 바로 마스가 조선업이었잖아요. 네네. 그럼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B1 기자든 에스타든 숙련된 노동자가 미국에 가서 기술을 전파하고 생산하려고 그러면 향후에 미국의 비자 정책은 결정적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기업들이 약간 스탑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뭐 사실 현대나 LG나 삼성이 다 판단하겠습니다만은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각 기업이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섣불리 다시 사업을 재개한다면 그 손해라든지 충격은 네. 다시 한번 기업이 다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련된 외국 기술자들이 필요하다. 오죽하면은 이 한국 기술자들 보고 출국을 지연시키면서 미국에 계속 남아서 네. 하던 일을 다 끝내서 우리 미국 노동자들의 이런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도와주면 어떻겠니가 얘기까지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만 중요한 거예요. 미국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미국의 국익을 성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에서는 국내 지지 세력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굉장히 애매한 그런 모습만 계속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미 협상 카드는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안전조치가 없이 다시 우리 직원들을 미국에 파견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공은 미국 측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호주라든지 싱가포르, 칠레 같이 각 국가당 전용 취업비자 코타를 주든지 아니면은 한국의 숙련된 노동자가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B1 비자나 에스타 가지고도 이 정도 일은 해도 이것이 이민법 위반이 아니라는 확증을 미국 정부가 보증해주는 그런 확실한 조치가 있은 다음에야 한국 기업이 돈과 사람을 미국에 투입한다, 투자한다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협상 카드입니다. 근데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저는 조현 외교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향후 이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해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도 받았다고 했는데 네. 이게 어떤 성격의 확약인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언지를 한 것이라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확약을 했는지 앞으로 기억을 할지 또 제도화하는 것까지 계속 밀어붙일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네.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자진 출국을 해서 노동자분들이 오고 계신데 이제 자진 출국이라는 것은 추방은 아닙니다. 추방을 당하면은 유죄라는 것이 판정이 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재입국이 불가능하죠. 10년 적어도 10년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추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을 받는 동안은 그 격리 수용소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몇 달 동안. 그리고 하루에 약 500불씩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올지 무죄로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진 출국이라고 하는데 자진 출국이라고 한다면은 이 피해를 받은 우리 기업인들, 숙련공들이 무죄라는 것을, 잘못이 없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 다음에 미국 땅을 떠나시는 건지 네. 그건 아닐 거거든요. 근데 비자 인터뷰 해보셨겠습니다만 쓰는 난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내에서 구금된 경험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구금이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체크를 하면 이분들은 비자 인터뷰에서 비자가 안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아직까지는 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 입장에서 삼성이든 현대든 뭐 LG 같은 경우도 약간 최근 매체를 보면 일단은 지켜보자는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오락가락하는 또 미국인데 반도체 이야기 잠깐만 좀 해볼까요? 이거는 사실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반도체 굴지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뭐 들어가는 미국산 장비 포함해서 최근엔 또 한국에 뭐 삼성이나 SK나 대만 기업들에 대해서 VEU라고 했나요? 독점지위를 약간 철회했다가 또 갑자기 말 바꿨는지 완화된지 모르겠지만은 뭐 연단위 허용 이런 것도 이야기는 나왔는데 도대체 미국은 이 대중 견제가 어떤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이제 대중 견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핵심 기술을 네. 미국이 중국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아야 된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핵심 기술, 특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한국, 대만, 일본 같은 외국 기업과의 제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어떤 당근을 준다거나 아니면 채찍질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기업 활동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수출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충이 있는 것이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제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은 자본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칙을 많이 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사실상 시장이 돌아가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시장을 쥐락펴락하면서 조작하는 그런 이상한 종류의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진정한 자유무역, 진정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할 때까지는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고 디커플링을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비판한 중국식 자본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최대 주주가 미국 정부가 된다든지 그거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거든요. 기업을 그냥 사적 영역에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니까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정부가 소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해도 되는데 대신에 연방정부에게 돈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일정 뭐 지분을.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제3의 공정한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장사를 하는 것이죠. 이런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를 이런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까지도 적용을 해서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수출에 대한 규제까지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존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지원 법안 관련해서 뭐 칩스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나온 게 어차피 칩스법은 미 정부가 인텔이라든지 삼성이나 대만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그 지분 자체를 지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론은 안 난 걸로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편으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가 아예 반도체 기업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파트너면서 통제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건데 뭐 사실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대응한다고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대응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지요. 아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뜬금없이 용산 평택을 그냥 미국 땅으로 만들면 안 되겠는가? 비슷한 논리인 거죠. 뭐 삼성전자, SK 미국 정부가 그 소유를 일정해가지고 어차피 합작 투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소유를 가지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사고인 것이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트럼프 행정부 남은 4년 동안에 대응하는 그런 시간표와 전략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사태를 소위 제대로 돌려놓을 준비가 있는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는 또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위기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혼돈의 시대를 계속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 자본주의가 마음은 급한데 빨리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제조업을 부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부가 드러나에 따라서 계속 전략이 바뀌고 그런 어떤 수단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대응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은 결국 첨단 기술 통제,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제조 부활, 이런 두 가지 거시적인 목표는 확실합니다. 이것이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때도 목표였고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 2기 때도 목표였기 때문에 이 큰 틀 차원에서 어떻게 미국을 적절하게 설득할 수 있는지 이 전략을 고심해 봐야겠죠. 네, 사실 미국 정부라는 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트럼프 이후에도 또 다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칠 수가 어려우니까 기업들도 아마 고민하는데, 제가 잠깐 생각하기엔 기업들도 약간 트렌드는 그 각 정부의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그쪽에서 키우기보다는 현지화 프로젝트로 많이 간다고 네네. 본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를 미국에 지었을 때와 한국이라든지 중국에 지었을 때의 아마 생산 원가나 단가는 사실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원가도 빌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기업들은 마지못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도 있을 거고, 심지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까지도 이제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야, 이건 뭐 한국의 이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전략은 정말 새로 짜야 되는 건지, 뭐 같은 원론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아니면 계속 이렇게 끌려만 다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각 기업마다 아주 그 심각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과 합작 기업을 만드는지, 아니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한국 기업은 결국에는 우리는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 중국과의 관계를 볼 때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제2의 중동붐, 제2의 베트남 전쟁 때의 경제 성장, 이런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어차피 뭐 국내에만 안주한다든지 중국 시장을 회복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는 분명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에 더 투자를 하고 공장 이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첫째, 미국에 이렇게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면 대안이 있는가? 그것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가라는 좀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서 기업의 전략을 결정해야겠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현대차가 왜 정의선 회장이 그렇게 향후 30조를 투자한 걸 보니까 자동차 시장이 제일 큰 시장이 네네, 그렇죠. 북미군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하더라도 오히려 큰 시장이 내가 나중에 그 기업을 키울 수 있다면 그런 거를 감내하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만전 뭐 이번 그 비자 이야기도 잠깐 해봤고 뭐 반도체 이야기도 잠깐 해봤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정부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아까 전반부에서는 이제 외교 정책을 좀 펼쳐봤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관세 정책과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떤 전망을 좀 갖고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회방을 하거나 이거 끌고 다니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부산 엑스포 유치, 그 정부가 노력할 때 기업 총수들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과연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그런 성공 가능성 예측이 있었는지, 아니면 기업의 지원을 당연시하는 그런 태도가 혹시나 전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이번에 조지아 주에서 이런 한국 노동자 긴급 체포 구금 사태도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런 일 때문에 E4 비자,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별도 비자 포털을 만들어 달라고 기업이 정부에 부탁을 했는데 한미 FTA 출범은 된 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것이 정상회담 때 논의가 안 됐는지 심각하게 왜 이 십수년 동안에 실현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좀 더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기업과 정계와 재계는 서로 공생과 그 협력과 또 그다음에 양보와 이런 관계가 계속 갈 때 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그리고 많은 기업들도 지금 약간 변화무쌍한 트럼프 정부와 함께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